파킨슨병, 도파민 약물 외에 TMS 치료가 도움된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뇌 건강도 문제가 됩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을 3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100명당 1명꼴로 파킨슨병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한 내게도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생기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큰 짐이 됩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한 TMS 치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손을 덜덜 떨거나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파킨슨병의 주 증세는 트랩이라고 합니다. 트랩, 덫이라고 합니다. 덫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네요. 앞글자를 땄습니다. Tremor at rest. 가만히 있을 때 손을 덜덜 떤다. Rigidity. 경직, 로봇처럼 뻑뻑하게 움직임. Akinesia, Bradykinesia. 느리게 움직이거나 아예 못 움직임. Postural instability. 비틀비틀, 균형을 못 잡습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세에서 하나 주의할 점. 운동 기능 문제 외에 정신적 문제도 동반된다는 것을. 파킨슨병은 육체와 정신이 둘 다 망가지는 병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파킨슨병의 증세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째, 운동 증세. 대표적인 게 팔다리 문제지만 내부 장기 문제도 생깁니다. 팔다리 말고 사람의 속도 아프다는 거.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 소실로 인해 운동장애가 대표적이지만 뇌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내부 장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 중 하나로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장관 문제, 소화기계, 만성변비, 삼킴곤란, 연화장애, 위배출 지연, 위마비, 타액과다, 침흘림, 배뇨장애, 빈뇨, 야간뇨, 요실금, 기립성 저혈압, 앉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내려가는 혈류량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어지럽거나 심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내부 기능장애, 땀 배출 장애, 체온 조절 이상, 성기능 장애. 두 번째,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거. 우울증, 인지장애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정서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게 더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파킨슨병과 TMS 자료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운동 능력 개선. 파킨슨병에서 TMS 경두계 자기 자극술 실시 후 운동 능력이 개선되었다. 보행 동결이 줄어들고 보행 시간이 늘어났다. 보행 동결이란 발바닥에 본드칠을 한 것처럼 땅바닥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발을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보행 동결은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으로 환자의 일상생활 독립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가장 불편한 운동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보행 동결로 발생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상 및 골절 위험 증가, 사회적 고립 및 삶의 질 저하, 낙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 환자가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고 보행 장애와 행동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의 제한, 걷기 시작할 때, 회전할 때, 장애물을 피할 때 등 일상적인 보행 패턴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상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뇌의 운동 영역에 TMS 경두계 자기 자극술 치료를 했더니 경미한 부작용 외에 보행 개선과 자세와 균형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 보행 동결은 주로 다리에서 나타나지만
상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프리징이라고도 합니다. 보행 외에 손글씨나 말하기가 막히는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와 상지의 얼어붙음, 그리고 말하기 막힘을 다 합쳐서 운동블럭이라고 합니다. 파킨슨 병에서의 TMS 치료는 freezing of gait, 보행 동결에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다. 두 번째, 파킨슨 병에서의 정신과적 문제, 우울증, 불안, 인지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해도 50% 정도만 효과를 보입니다. 문제는 정신과적 약물 복용 시 운동 능력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신과적 약물을 먹게 되니까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운동 능력은 떨어져서 감퇴하게 됩니다. TMS 치료로 정신과적 문제도 개선되었다. 국내 자료 두 개를 보겠습니다. 충남대와 연세대. 2015년 충남대 자료입니다. 벌써 10년 전 자료네요. TMS 치료는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치료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 치료법이 대중화된 게 최근입니다. 보행 동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행 동결은 주로 보행을 시작할 때 또는 목표 지점으로 가까워질 때 또는 방향 전환 및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넘어진다. TMS 치료를 하면 대뇌 피지를 자극해서 운동핵까지 자극이 전달되고 10m 보행에 걸리는 시간이 개선되었다. 2024년 연세대 자료입니다. 파킨슨 병은 질환이 진행되면서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 후각 저하 등의 비운동성 증상이 발생하며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파킨슨병이 진단되는 시기는 뇌의 도파민성 세포가 50에서 60%가량 소실되는 시기로 파킨슨병의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 진단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질환을 진단받기 이전의 시기와 질환의 전체적인 경과에서 여러 비운동 증상을 호소한다. 후각상실증, 우울증, 변비, 수면장애는 파킨슨병 이전부터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 코 문제가 아니었다. 의외로 파킨슨병 위험 신호. 이와 함께 질환이 진행되면서 환각을 포함한 정신과적 증상, 인지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파킨슨병 환자의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 치료에서 정신과적 치료 영역인 전두엽 자극 시에도 운동기능 호전을 보이는 이유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능력이 인지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에는 인지기능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듀얼 태스크를 수행할 때 보행 능력이 저하되고 듀얼 태스크 훈련을 통하여 보행 능력이 호전된다고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고빈도 자극이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고빈도 자극으로 M1 부위를 자극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M1이란 뇌의 운동 영역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뇌의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두엽을 자극해도 운동 능력 개선을 시키게 된다. 실제 TMS 치료 효과를 보겠습니다. 치료 후 떨림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TMS 치료 후 운동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TMS 치료는 기본적으로 20회 치료를 합니다. 한두 번만 해서는 효과가 안 나고 7, 8회를 넘어가면서 효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10회를 먼저 하고 추가 10회 해서 총 20회를 하게 됩니다. TMS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므로 유지요법을 해야 합니다. 유지요법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을 하면 더 좋습니다. TMS 치료 시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뇌전증,
간질 환자는 하면 안 됩니다. TMS, 경두계 자극술 치료 시 굉장히 희박한 비율이긴 하지만 간질 환자가 3만 명당 1명꼴로 생깁니다. 경두계 자극술 치료의 금기에 해당되는 금속물질, 뇌신부 자극 전극 또는 뇌동맥류 클립, 심장 맥박 조정 장치 등이 체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뇌전증, 만성 두통, 두개 골절이 있는 환자는 안 됩니다. 기존에 두통이 심했던 환자, 치료 후 두통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TMS 치료 시에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부위 통증, 얼굴 근육이나 신경이 자극되어서 두통, 머리 근육 자극 또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목 통증, 치료 시 기울어진 자세로 있어야 하므로, 그래서 기존에 두통이 심했던 환자는 이런 점을 이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날 불편해서도 1, 2주 치료하면 적용이 되므로 1, 2주는 받아보시고 그래도 정 불편하다면 TMS 치료에서 제외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파킨슨병은 60세 이상에서 100명당 1명꼴로 발생합니다. 손떨림, 보행동결 같은 운동 증세를 나타낸다. 기존의 도파민 약물 외에 TMS 치료가 도움이 된다. 다리 외에 손, 얼굴 근육에서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운동 문제 외에 우울증, 인지장애, 불면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된다.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 해결에도 TMS가 도움이 된다. TMS 치료가 뇌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꼭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뇌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만성 통증에서도 TMS 치료가 도움됨을 설명합니다. TMS 관련 영상들은 많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길 추천합니다.